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 늑구가 좀 탈출을 했죠. 그런데 사흘째 이 늑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색에 난항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시민들의 제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올바른 제보만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요즘 여러 가지 합성이나 AI로 만든 사진들로 잘못된 제보들을 하고 있어서 늑구 찾는데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좀 악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을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신뢰 가는 정보 저희 방송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저희 전문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정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2부 이 시간 또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께 돈이 되는 알짜 정보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나누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 홍정기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4월, 어느덧 10일입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양도세 중과 재시행 납두고 여러 차례 혼란한 또 궁금한 이런 상황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부동산 클리닉 이번 시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지역 분석과 여러 내용들 함께 알차게 도움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저것 나오는 게 많고 정책도 많고 규제도 많고 또 시행되는 것도 많고 변화하는 게 많은 그런 시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말 전문가 없이 혼자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에도 저희 늘 성심성의껏 도움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긴 시간 할애해서 또 자세한 여러분의 고민도 들어보고 또 돈이 되는 정보도 전해드리고 그러기 위해 무료 세미나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정기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4월 25일에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주말 토요일이네요.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네, 저희 매주 토요일 또 격주로는 평일도 진행을 합니다만 지금 부동산 고강도 부동산 규제 많죠. 다주택자들에게도 여러 선택지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이 타이밍에 내 집 마련해야 할까? 그리고 지금 아파트 하나 마련을 한 상태인데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궁금증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부동산 규제 시대에 우리가 핵심지를 선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한 개별 상담까지 저희 세미나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 토요일과 또 평일 세미나까지 안내해 주셨는데 선착순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앞 자리가 벌써 다 찼나 봅니다. 4월 25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을 저희가 안내해 드렸거든요. 혹시나 그 안에 또 자리가 나면 그 앞 시간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무료 세미나 안내도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먼저 이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매주 금요일 2부 이 시간에는 좀 시리즈처럼 여러분이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하는 그런 지역을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느 곳으로 가볼까요, 대표님? 네, 자, 정확하게 말씀 포인트 잘 해주셨는데요. 자, 매주 도움되는 투자 정보 그리고 투자 전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역 분석 수요가 많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들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오늘은 강남 쪽 그리고 초기 재개발 중에서도 송파구 쪽 아파트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중에서도 삼전동 지금 민간도심 복합개발이라는 재개발 형태로 상당히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 지역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분석해보는 이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전동이라는 지역 어디에 있는 지역일까요? 자, 지도를 보고 우리 한번 내용을 보자고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용산구, 또 송동구, 광진구, 또 서초, 강남, 또 송파구. 자, 강남 3구 전체 중에서도 이 지도 안에 있는 데는 사실은 어디를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겸하시더라도 다 괜찮은 지역 같네요. 그중에서 우리 삼전동이라는 지역은 송파구 내에도 매우 중심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입지를 보니까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중심지 삼성동과 또 우리 성수동, 자, 이런 중심축에서 오른쪽으로 보았었을 때, 그렇죠? 요 탄천을 끼고 아래쪽은 대치동이네요. 그리고 탄천을 끼고 또 바로 앞에 요렇게 저층 저밀 노후도가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입지는 송파구의 가운데에 있고 주변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자, 입지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핵심 입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주변에 삼성동,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또 업무 중심 지구죠. 자, 업무 중심 지구에서 바로 잠실 마이스 복합 개발이라는 거대한 또 호재가 있죠. 주변에 우성 1, 2, 3차 아시아선 수촌, 또 잠실 아파트들, 그리고 오른편에 또 올림픽 선수 기자촌까지 많은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지금 표시한 아파트가 어떨까요? 전체로 보았었을 때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에서도 아파트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은 그런 곳이죠. 주로 아파트 시세들은 이미 30억 중반에서 40억대를 훌쩍 넘는 초고가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그 아래쪽에 저층, 저밀, 어느 정도 노후도가 갖춰져 있는 그러한 노후 저층 밀집 주거지들이 바로 그 아래에 있네요. 즉 여기서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바는 같은 입지, 같은 땅인데 여기는 아파트이고요. 이쪽은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저층 저밀 지구라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제 고층 고밀로 정비사업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재개발 정비사업에 압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죠. 자, 삼전동 쪽에서 보면 자, 입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핵심지라는 부분들에 대한 느낌,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우선 직장이 가까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직장과 내가 살고 있는 주거가 보행 생활권으로 자, 걸어서 30분,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인문적 환경이 더해져 있는 자, 직주락의 요건이 보행 생활권으로 같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앞으로 투자성, 실거주도 좋지만 투자성까지 갖춘 그러한 입지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잠실, 석촌, 특히 삼전동 같은 이런 지역이죠. 청담, 삼성, 대치 같은 강남의 핵심 지하구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으로만 보더라도요. 삼전동 자체는 주요 핵심 업무 지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파트 가격, 특히나 투자성 측면에서 보았었을 때 얼만큼 여기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단지는 왜 잘 안 오르지? 왜 이렇게 저기는 많이 오르지? 다 아파트 가격도도 스키마가 다 짜져 있죠.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주 근접, 그리고 인문적 환경, 얼마나 보행 생활권으로 가까운지, 즉 강남 접근성, 중심 업무 접근성이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 흐름을 진단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런 잠실권, 송파권의 흐름이 상당히 특히 좋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지하철과 또 2호선, 9호선, 8호선 주변의 지하철들도 철도 교통도 구비되어 있고 도로 교통으로의 접근성도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개발 호재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라고 하면 해당 지역에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비 사업 측면에 있어서의 개발 호재도 볼 수 있지만 그 주변에 인프라 자체가 바뀌는 그러한 개발 호재를 또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어떠한 개발 호재일까요? 내용을 보자면 자, 잠실 마이스 사업. 자, 많이 뉴스에서 접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국제규류 복합 업무지구라고 실제로 이제는 잠실 종합운동장이 야구 경기만 보는 공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호텔, 오피스, 문화공간, 그리고 공연, 레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한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복합으로 조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의 트렌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충분히 좋은데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자, 일본으로 보자면 사실 동경 중심가에 있는 뭐 아자부다 힐스라든지 럭번기 힐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예시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 고밀도 개발, 그렇죠? 네, 컴팩트 시티 이런 내용들이 다 비슷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근 거리에 한참 매일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 현장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삼성동 현대차 부지 그리고 삼성동 영동대로 복합 사업. 자, 이런 내용들 가서 보시면 지금 공사 중간중간 내용들 사진에 찍어서 서울시에서도 좀 올려주는 내용들 체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완성이 된다면 이 미래 가치는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죠. 자, 탄천 보행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렇게 삼성동의 중심 업무지구와 잠실동 그리고 주거 업무가 복합되는 시설들을 걸어서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러한 호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자면 우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자, 상당히 진행이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하를 이미 매우 깊게 파고 있어요. 광역철도교통, 환승버스 정류장, 그렇죠? 이미 지하철, 지하상가, 문화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 더욱 광역복합환승센터 겸 대로 지하에 제대로 된 밀도가 높은 교통, 문화의 복합시설들을 넣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언급되고 있는 우리 마이스. 자, 회의도 하고 또 우리 컨벤션 전시회도 하는 이러한 공간들. 자,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가장 수요가 많은 곳에 두어야죠. 서울 외곽지에 이러한 마이스 국제규류 업무 복합 공간을 넣었을 때 과연 얼마나 이용도가 있겠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지금 잠실 종합운동장에서도 더욱 그 밀도와 복합 공간들이 어우러져서 이제는 그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게 창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프라가 지금 좋은데 더 좋아지는 이런 느낌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실 이렇게 3조 규모의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여기가 바로 삼성동이고요. 여기가 종합운동장이고 바로 여기가 아시아선 수천 우성 3차. 여기가 이제 잠실 본동과 삼전동 저층 저밀 주거지라는 느낌 딱 오시죠? 예. 그리고 실제로 탄천 한강 정비불 즉 어떤 부분이냐? 탄천 보행교. 여기가 그림이에요. 자, 삼성동과 우리 잠실권역을 어떻게? 이렇게 도보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 투자성 측면에서 고려했었을 때 자, 여의도 당산, 방배 사당, 자, 서남권 또 서쪽 또 용산 마포 왼편 다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지만 특히나
동남권 쪽 성수와 삼성동을 중심축으로 성수 옆에 자양동, 자양동 옆에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다면 또 구의가 또 많이 올랐어. 그러면 또 능동, 군자 이런 형태로 단계별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동 쪽에서도 역시 가장 관심이 많는 최중심 아파트 바로미터, 잠실 여기에서 저층 저밀 주거지로서 상당히 지금 단계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삼전동 같은 지역, 그리고 그 옆에가 확장돼서 이제는 고덕 2-2 지구라든지 천호동에서도 저층 저밀로 한참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들 보실 수 있죠. 자, 지금의 재개발은 아파트의 흐름을 체크해 봐야지 제대로 된 재개발의 정비 사업의 흐름을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전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 하단이 이미 여러 차례 모아타운으로도 진행을 해봤고 일반 재개발 형태로도 모색을 하다가 이제 도심복합개발이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그 움직임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바로 탄천만 건너가니까 대치동 학원가가 가까운 거리에 있네요. 자, 학원가도 충분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삼전동 과연 어떠한 포인트에서 투자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지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아파트 상승폭이 가장 높은 송파 쪽 거기에서 저층 저밀로 구성이 돼서 이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자, 삼성동, 마이스, 영동대로 개발 호재 지금 좋은데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입지가 좋다는 건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아파트 시세를 체크할 때는 왜 그렇죠? 확실한 시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대장 아파트가 있어야 거기에 있는 아파트 시세 형성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렇죠? 그 부분들을 지향점, 미래 가치로 삼아 이제 재개발 예정과 재건축 3만여 세대가 넘는 압도적인 최대 규모의 정비 사업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트 쪽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파트 시세의 형성 그 흐름이 지금은 초기 재개발에서 이제 아파트가 될 수 있다. 꼭 되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의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지금 시세의 흐름인데요. 그런 형태로 봤었을 때 이제 잠실을 이렇게 서잠실과 동잠실로도 나누어서 자, 아파트 가격대를 보세요. 최근 신축들 가격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러한 시세 형성들 40억대를 훌쩍 넘는 대장 아파트의 시세와 같은 입지를 누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재개발의 압력이 있는 이런 곳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재건축 예정단지만 보더라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장미 1차, 주공 5단지, 그리고 잠실 우성 1, 2, 3차, 또 아시아선 수촌, 또 지금 여기 아래 바로 삼전동 옆에 있는 우성 4차는 이제 2주 한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대림 아크로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건축 예정 세대가 이렇게 한강변과 왼쪽 나누어서도 송파역 오른편으로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3만여 세대 규모. 그리고 재개발 부분들은 이제 초입 단계예요. 초입 단계이지만 이러한 초입 단계에서 각각 세대별로 잠실동, 석천동, 그리고 삼전동까지 이렇게 구역별로 나누어서 활발한 움직임, 주민들이 추진위를 짜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단계들 상당히 중요하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부분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동산 투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전세를 안고 갭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고 내 자기 자본을 적게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 중에 할 수 있는 건 어때요? 자,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거 당연히 먼저 1번이고 조합적으로는 지금 재개발 구역 초기 내에 빌라를 선점 투자하는 방법 요렇게 조합을 짜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내용에서 소액 선점 갭 투자가
가능한 부분. 자, 바로 핵심지 입지에서 먼저 소액으로 갭을 활용해서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는 얘기죠. 선점 투자를 하는 부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로 주변의 아파트 시세들과 삼전동 하단의 입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항공사진을 보자면 우리 삼전동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시죠? 전체가 다 어때요? 아니,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탄천을 끼고 여기가 저층 저밀이네요. 자, 개발이 될 수 있는 재개발의 압력이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전반적인 삼전동 송파의 재개발의 주변 개발 호재와 현재의 움직임들에 대한 추입 단계를 조금 체크해 봤습니다. 네,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송파 지역의 어쨌든 입지적인 특징 그리고 큰 개발 호재를 먼저 전체적인 틀에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송파구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지역, 이 소액을 묻어둘 수 있는 지역 삼전동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삼전동 그동안 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뭐 구역은 지정되면 또 해제가 되기도 하고 또 진행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 변천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앞으로의 미래 계획까지 또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자, 지금 삼전동 사실 갑자기 재개발 이슈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재개발이 이미 3년 전, 3년 반, 자, 지금 횟수로 4년 차째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모아타운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자, 모아타운으로 준비를 했다가 그 다음에 삼전동 쪽에서도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있다면 상단 쪽이 조금 움직임이 더디고 반대가 조금 있는 부분들이 느껴져서 자, 이제는 하단 쪽만 별도로 해서 이제 재개발의 움직임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됐다. 그 다음 단계의 그림이 나왔고요. 이제 작년부터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금은 조금 더 바뀌었어요. 요거는 25년 여름 기준으로는 재개발을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라는 예정 구역이 나왔었고요. 자, 전반적으로 잠실 전체, 송파 전체에서 자, 벌써 횟수로 4년 차째 준비를 하고 있는 추진위에서 예정하고 있는 예상 구역도입니다. 이제 보시면 입지가 상당히 좋죠. 자, 우선 26년, 27년은 뭐예요? 자, 역에서 가까운 재개발들을 우리가 포커싱을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 또 도심복합 개발. 자, 역에서 500m 이내 재개발 구역이 반경 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9호선 삼전역과 석촌 고분역이 각각 역세권 내에 들어와 있고, 자, 탄천에서 매우 가깝게 건너면 바로 대치동이고, 이미 잠실 우성 4차 옆에 우리 조건부 모아타운 선정이 벌써 됐죠. 그리고 잠실 우성 4차 같은 경우는 이미 재건축, 자, 정비 사업이 마무리 단계, 지금 실현 단계에 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내에서 이미 상당히 움직임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화가 되고 있을까요? 자, 현재 이 구역 내에는 대략 5천여 세대가 조금 안 되는 빌라들이 한 4천여 세대 좀 넘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자, 민간 도심 복합 개발로 진행이 된다고 그랬을 땐 6천여 세대 중반이 아파트로 탈바꿈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단계는 우선 우리가 재개발을 볼 때 무엇을 체크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추진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탁사나 정비업체가 들어와 있나? 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예정으로 MOU 체결을 작년 8월에 했고요. 이제는 그렇게 한 이후에 올해 초에 민간도심복합개발 시행령이 1월 5일 날 공포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구역별로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이렇게 6만 제곱미터가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해당 구역의 최대 면적을 6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라는 시행령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3개의 구역으로 지금 짜서 우리 MOU, 신탁사 MOU도 되어 있고 추진위도 되어 있고, 이제 활발하게 이전에 동의서를 거뒀던 부분, 아마 6월에 지방선거 끝나고 시행세칙이 나오면 바로
지자체 승인을 받은 연번 동의서를 다시 재진구하게 될 겁니다. 입안 제한을 하면서, 그렇죠? 네,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삼전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도심복합개발, 민간도심복합개발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도 언급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잠깐 좀 살펴보자면 지금 26년 1월 5일 날 재개발에서 가장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최고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민간도심복합개발 형태로 진행을 하려는 것이 역시 또 삼전동 지역입니다. 왜? 여기서도 가까우니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후도 입안 제한 조건들을 완화시켰지만 지하철역이 멀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보았었을 때 이미 1월 5일 도심복합개발 시행령이 나왔어요. 자, 입안 제한서 양식이라든지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까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지방선거 끝나고 미리 지금 상반기에 준비를 한 지역들이 먼저 치고 나가겠죠. 자, 바로 삼전동 같은 그런 지역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움직임들을 보자면 갑자기 나온 법률이 아니에요. 상당히 재개발 쪽에서는 탄탄하게 준비가 되었던 법령이죠. 무엇이죠? 자, 기본적으로 도심복합개발법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원래 공공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재개발 쪽에서 선호도를 보자면 공공이냐 민간이냐. 자, 민간 쪽에서 추진하는 부분들 선호도가 많이 있죠. 그리고 투자성 측면에서는 임대 아파트 비율이 낮을수록 좋겠죠. 그런 내용에서 보았었을 때 22년에 최초 발의가 되고 24년에 법안이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25년 2월 7일 자, 드디어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자체별로 이미 경기와 부산은 먼저 했지만 재개발의 포커싱은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서울에 맞춰져 있죠. 자,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1월 5일 날. 이제는 그 조례에 따른 시행 세칙 그 부분들이 지방선거 끝나고 6월에 지금 예정돼 있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죠. 네. 지금 도시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면서도 복합적인 개발을 하겠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역에서 가깝게 그런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자, 아파트만 지으면 도시 모양이 이상해지잖아요. 상업시설도 좀 넣고 문화공간도 같이 넣고 이런 형태의 복합 형태의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많이 높여주겠다.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사업 절차들 좀 보면 우선 6월까지 우리 입안 제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시행 세칙이 나온 뒤에 자, 지자체에 입안 제한을 하고 연번 동의서를 진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정 신청.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67%까지니까 내년 27년 예상입니다. 빠르게 된다면 27년 대략 상반기 또는 조금 늦은다면 27년 하반기 정도에 동의서 진구. 자, 3분의 2를 거둬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를 대략 27년 하반기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서울시 심의에서 권리 산정 기준이 나오게 되죠. 지구 지정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사업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머릿수를 더 늘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 조합원 수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권리 산정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도심복합개발법의 기본 세칙들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인가 후에 관처 인가 전까지는 충분히 사고팔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가능하다. 조합원 지위의 양도 양수가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의결하고 이제는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 세칙을 제정해서 따라가는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전동 도심복합개발과 관련되어서 최근 3월 14일 날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얼만큼 강남 쪽 초기 재개발에 관심이 많이 있는지에 대한 반증, 그 내용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월 14일이면은 지난달이었었는데요. 자, 주간이 신탁사가 진행이 됐으니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됐었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그 3개 구역 중에서도 특히 여기 보신 것처럼 1,
2, 3구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라고 나와 있죠. 예, 요렇게 여기 1, 요렇게 2, 여기 3. 예, 그래서 여기 지금 1구역만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요렇게 보시면 1, 2, 3구역이 요렇게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추진위 사무실도 삼전초등학교 옆쪽에 있고요. 신탁사도 예비 사업 시행자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진행 부분들이 많이 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조감도까지 나와 있죠. 이런데 아파트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의서 양식들에 대해서도 절차가 전체 토지 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그렇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요거는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 예정자 결정을 하는 거고 이미 대신자산 신탁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경우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동의서는 전체 3분의 2니까 67% 정도를 거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동의서가 보통 이런 거 거둘 때는 앞에 한 50%까지는 좀 빨리 걷어요. 근데 그 뒤에 60% 조금 넘고 2%, 3%, 4% 남은 몇 프로 고를 때 길게는 1년, 2년도 걸리거든요. 삼전동의 뜨거운 열기를 감안해서 27년 하반기 정도 빠르게 접수가 되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 정확하게 법안이 공포가 돼서 시행령이 나와 있고 이미 삼전동은 세 가지 부분들, 추진위, 신탁사, 그리고 동의서와 입안 제한에 대한 내용들까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서 6월 이후에 요이 땅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세팅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전동 주민설명회 사진입니다. 여기가 제가 아는 장소인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1층이 여기가 1층도 있고 2층도 있어요. 이날 1,200명 이상이 왔다고 하는데 1층 규모만 대략 한 70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자, 강남권의 재개발에 관심, 열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반드시 빠른 속도와 사업이 확실히 되는 속도와 확실성만 보고 재개발을 들어가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권 매매 가격은 이미 15억 선을 넘었어요. 정확하게는 14억 8천까지 통계가 나왔죠. 우리는 빌라도 사야 되고 또 나중에 분담금도 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성을 고려한다면 나중에 이후에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지역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전동 경우에 그러면 주변 시세가 어느 정도나 할까? 얼마나 가격이 올랐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비교 체크를 해보자면 몇 개 보니까 최근 2, 3개월 내에 경매가 올라왔던 경우가 있고 또 이미 지어져 있는 준신축 매물들이 최근 2, 3년 내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자양동, 용산, 방배동 이런 우리 수요가 시장의 수요가 몰려져 있는 곳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한다면 지금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부분들이 오히려 잠잠한 지역보다는 훨씬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스탠스에 더 맞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는 구역 내에 있는 한 10년 조금 더 되어 있는 그런 빌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시예요. 예. 이건 이미 지금 거래가 된 거예요. 경매 감정가가 3억 6,700, 한 10평짜리니까 한 투룸, 조그만 투룸이네요. 10평 남짓 되는 면적의 빌라니까. 자, 그런데 감정가가 3억 6,700인데 낙찰이 6억 1,000에 됐네요. 와, 자, 뜨거운 열기를 감안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언제? 1월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3월 달에는 비슷하게 10평, 12평 남짓이에요. 자, 10평, 12평이면 야, 그럼 너무 작지 않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대부분의 다세대 빌라들은 8, 9평에서 11평, 12평 사이에 투룸 구조의 방 2개,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그러면서 전세를 안고 내가 안정적으로
5년에서 10년, 15년 정도를 보유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의 빌라 상품들이 가장 수요가 많죠. 한 12평 되는데 감정가가 3억 7천이었어요. 근데 더 올랐네요. 6억 7천6백으로. 자, 상승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경매가 이 정도인데 일반적인 가격대는 어떨까요? 자, 이미 매가로는 7억대 이상, 실투자금도 이미 3억 후반들을 형성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늘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짜야 되는 투자 조합. 우선 아무것도 없는데 재개발 빌라부터 사기는 좀 그렇죠. 자, 꼭 강남 3구 용산이 아니어도 서울 중심권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5억, 6억, 7억 대여도 아파트를 먼저 마련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조합을 짜서 상급지에 들어갈 수 있는 소액으로 전세를 안고 들어가는 이러한 삼전동 같은 지역에 재개발 지역 투자를 하되 가급적이면 세제 혜택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소액 투자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궁금한 건 4월 13일 날 또 입찰이 있네요. 이것도 10평 남짓 때는 3억 6천 감정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6억 천, 6억 7천이었으니까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예, 이런 내용들 충분히 4월 중에 입찰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전동 현재 입지 그리고 어디까지 지금 재개발 진행되고 왔는지 그리고 매물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정도를 체크를 해봤어요. 사실 이러한 형태는 어찌 보면 구역계가 완전히 확정이 됐거나 조합 설립이 됐거나 사업 지정 고시가 된 구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 선점 재개발로서는 이미 추진위원회, 신탁사 정비업체 그리고 초기 동의서 추진율까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냉정하게 보면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물려 있는 이러한 구역입니다. 어찌 보면 자양동도 그렇고 방배동도 그렇고 수요가 많이 몰려 있는 서울 상급지의 재개발은 어떤가요? 바로 빨리 가는 속도보다 좋은 입지에서 반대와 찬성 주민들이 팽팽하게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들이 재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 다가구의 이 가치들이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퀀텀처럼 올라가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실제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수 제외 효과 그리고 소액으로 요 주변 시세보다도 조금 더 낮은 가격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저희 세미나에 또 참석해 보셔도 좋고요. 또 저희 쪽 문의 주셔도 이런 부분들 한번 개별 상담이나 세미나에서 스터디해 보시고 임장 가 보시고 또 둘러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 내가 거주할 집을 마련한 후에 그래도 상급지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상급지 좋은 입지에 소액으로 투자해 놓고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지역, 송파구 삼전동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시거나 그 외에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투자 전략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4월 25일 또 홍정희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강의를 열정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서 방송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남은 시간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도 송파구 재개발 구역에서 삼전동 지역이 이제 유망해 보여가지고 네. 아들 명의로 하나 해놓으려고 하는데 그 주변 시세 보니까 거의 이제 실제 들어가는 돈이 3억 정도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새로 신축 빌라를 지으면서 그 일대 가격보다 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곳이 있어서 이제 관심이 가는데 혹시 이제 그렇게 되면 권리 산정일에 빠지게 될까 봐 염려가 돼가지고 네. 좀 살까 말까
불안한데 이제 전문가님 의견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또 이 삼전동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른 연락 주신 것 같아요. 네. 신축인데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투자금은 더 싸서 나중에 내가 이게 아파트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시는 거죠? 네. 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마침 삼전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 주신 내용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삼전동 자체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느끼시는데 신축으로 구역 내에서 지금 뭐 판매를 하고 있는 건축업자 매물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과연 사도 되는지 권리산정 기준일에 빠져서 혹시 나중에 내가 구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거 염려가 되시는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면 저는 무조건 사라, 사면 안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리스크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삼전동에 이렇게 구역 내에서 아마 자 신축으로 하게 된다면 신축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죠. 자, 지금 이제 뭐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라면 일단 주택수 제외, 정확하게 얘기에는 소형 신축 주택 세제 특례죠. 6억 이하의, 그렇죠? 네, 매가이고, 그리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27년 말까지 준공이 되는 이러한 조건의 비아파트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기 전에 삼전동의 지금 상태를 보았었을 때 이미 지금 어떤가요? 세 가지가 준비돼 있어요. 추진위, 그리고 정비업체 신탁사, 그리고 초기 주민들의 움직임. 자, 이미 48%, 50%까지는 동의서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작이 언젠가요? 26년 올해 6월 이후부터, 그렇죠? 지방선거 이후부터 지금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입안 제한하고 또 연번 동의서 걷기 시작하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아마 27년 빠르면 상반기는 너무 빠를 것 같고 27년 하반기 정도가 된다면 우리 3분의 2 동의서를 대부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거두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들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신축을 무작정 사는 것보다는 이미 지금 26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 지금 짓고 있는 경우라면 아마 빌라는 5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올해 겨울 정도면 다 아마 완공이 될 거예요. 이런 정도라면 충분히 주변 시세보다 높지 않은 가격에 내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를 검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올해 하반기 26년 하반기나 내년 이렇게 늦게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또 보통 빌라를 짓는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이런 삼전동 같은 경우에 빈 땅이 없잖아요. 이미 노후된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허물고 신축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를 명도로 내보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멸실도 해야 되고, 멸실 철거, 그리고 나서 새로 착공을 해야 되고, 그 뒤에가 한 5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미 상반기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현장들이 아니라면 사실은 하반기부터는 그 속도가 더 많이 늦었기 때문에 오히려 27년 상반기 6월 정도까지 건축허가 필증이라든지 또 실제로 착공계 필증 등을 받고 지금 진행하는 이러한 경우에 신축들은 검토하시는 건 긍정적이다. 근데 그 이후는 상당히 리스크 체크와 시기를 봤을 때 27년에는 여하튼 접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뒤에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세미나 한번 오셔도 이런 내용들 다루고 있으니까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세미나 참석해 볼게요. 네, 계약하시기 전에 연락 정말 잘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부터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현재 경기도 구리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네.
아파트를 매수하기에는 자금이 좀 부족하고 이러다가 서울에 집 마련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액으로 서울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를 좀 투자하고 싶은데 네.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그 고덕동 센터공원 부근 쪽을 검토 중인데 오늘 네. 방송 보니까 삼전동이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두 군데를 좀 비교해서 검토해 보고 싶은데 네, 전문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덕동 센터공원이냐 아니면 오늘 방송에 나온 삼전동이냐 어디가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평소 저희 부동산 클리닉 또 우리 다른 전문가님들 방송도 같이 한번 많이 보셨다면 강동 네네. 쪽 특히나 송파 강동 쪽으로 지금 상당히 재개발 소액 투자로 관심 있어 하는 지역들 중에 우리 특히 고덕동 지역과 우리 잠실 쪽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꼭 어느 지역이 좋다, 안 좋다. 자,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고덕도 상당히 유망한 지역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좀 보자면 고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이제 우리 9호선 연장 그리고 고덕 2-2, 2-1. 자, 센터공원역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자, 지금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하려다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입지가 상당히 좋죠. 자,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네. 자, 그리고 방금 언급드렸던 우리 삼전동 같은 경우도 송파 쪽에서의 핵심입니다. 자, 입지로 보자면은 삼전 쪽이 조금 더 한 표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진 속도라든지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삼전동이나 고덕 현재는 삼전 쪽이 지금 상당히 구역도 속도가 좀 빠르기는 해요. 자, 근데 우리 고덕 센터공원역 쪽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 9호선 호재가 있고 주변에 직주 근접 내용들이 상당히 좋죠. 자, 비교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좀 시청자님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단순하게 여긴 좋고 여긴 안 좋고 여기가 더 좋아 이런 부분보다는 투자 금액 가능대별로 검토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다. 자, 지금 가장 좋은 데를 추천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성수전략정비구 지구나 한남 뉴타운 같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경우도 사실 어찌 보면 자금이 있다면 지금 들어가는 게 반드시 늦은 건 아니에요. 왜? 나중에 될 미래 보상 가치가 뚜렷하게 명확하게 오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니까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우리 송파 쪽과 고덕이 같은 투자 금액대,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똑같이 6억인데 전세가 한 3억 정도 맞추어서 실제 투자금이 한 3억 이하 정도 들어가는 비슷한 구조라면 삼전동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투자 금액대가 오히려 요거보다 재개발 빌라 쪽에서는 실제 투자금 낮은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네네. 낮다면 충분히 고덕 쪽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찌 보면 내가 들어가는 자기 자본이 조금 더 적은 쪽으로 두 개 지역에 대해서의 투자 메리트를 비교해보는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점 하나 포인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고덕도 그렇고 삼전도 그렇고 동남권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추진위 사무실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지 신탁사로 진행이 돼서 여기서 가까운 부분들, 이쪽도 여기서 가까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투자 금액대별 포트폴리오라면 송파 쪽에서 비슷하다면 한 표고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품들이 있다면 그런 재화들이 있다면 우리 고덕 쪽 체크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가격대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쪽으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런 쪽으로 체크해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 세미나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같은 가격이라면 삼전,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고덕에 손을 들어드렸으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또 4월 25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안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